안녕하세요. 노동 판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요. 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좀 있어서 요 판례를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슨 복수노조인 경우에 노조에서 이제 교섭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공지를 하죠. 사업장 공고를 하면서 이제 그 교섭 요구해온 사실이 있다. 이제부터 이제 교섭이 시작돼야 되니까 그 창구 단일화를 할 노조들은 모여라. 이제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공지를 받고서 노조가 다른 노조가 우리는 같이 묶어서 창구 단일화해서 그 교섭 안 하고 따로따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회사가 뭐 그래 그럼 따로따로 하자라고 하면 이제 개별 교섭을 하게 되죠. A 노조, B 노조 각각 이제 그 단체 교섭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개별 교섭 상황에서 그 반수 이상의 노조가 있단 말이에요. 전체 종업원 반수 이상의 노조가 있을 때 그 노조가 먼저 이제 타결을 했다라고 하면 그 노조의 그 타결 결과, 교섭 내용, 협약 내용에 대한 그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먼저 타결이 된 노조에 대해서만, 한 노조에만 이 분규 없이 타결이 잘 됐다고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이제 부당노동 행위냐 아니냐, 이제 요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년 9월 2일 날 선고한 2014 가합 102474 판결입니다. 뭔 판결 사건이 무슨 10만 건이 넘어. 어우. 자, 판결 개요. 사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 가합 102474. 내용은 임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고는 피고회사에 소속된 노조는 그 금속노조, 민주노총 소속이죠. 금속노조의 조합원들이 이제 그 사건을 건 거고요. 피고는 이제 회사죠, 사용자죠. 그래서 선고는 2015년 9월 2일 날 했다는 거고요. 자, 사건 내용 보면요. 자, 금속노조 소속 A 유한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A 유한회사에 이제 지회가 있죠. 그러니까 금속노조의 지회죠. 이게 이제 제1노조라고 하고요. 그렇게 한 노조만 있던 A 회사에서 제2노조가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섭을 시작하죠. 근데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제2노조가 요구해서 이제 개별 교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2노조는 보름 만에 교섭을 타결했고, 제1노조는 이제 교섭이 지연이 됐어요. 왠지 제2노조가 약간 어용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회사는 교섭이 타결된 제2노조에 대해서 상반기 성과급하고 무분규 격려금 인당 5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왔다 세다. 그리고 이제 제1노조에는 성과급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한쪽만 이렇게 잘해주니까, 자, 제2노조에서 단체 교섭을 요구했던 2012년 8월 13일에는요, 제1노조 조합원 수는 351명이었고, 제2노조 조합원 수는 229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2노조하고 단협이 체결됐어요. 2012년 9월 11일 경에는, 제1노조 조합원 수는 46명으로 줄었고, 제2노조 조합원은 292명으로 약 60명 정도가 늘어났죠. 이러니까 이제 제1노조에선 당연히 격분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1노조는 임금 협상하고 단체 협상을 분리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1노조는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제2노조가 지금 타결된 요 시점은 그 29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대충 따지면 얼마냐? 한 300 몇 명이냐? 다 합치면 580명 되니까 80명인가? 이 정도 되죠. 580명 정도 되니까 290명이 절반인데 절반이 넘잖아요. 292명으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하면서 동일 조건을 적용해라 라고 요구했는데, 이제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제1노조에서는 그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주장 하나, 그리고 제2노조에만 먼저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를 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하나씩 보면, 그래서 결과는요, 먼저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자, 복수노조가 존재하면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도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동의하고 교섭 단위가 분리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조건이면 예외적으로 개별 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일반적 구속력의 법리를 적용해서 다수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소수노조에 확장하는 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첫 번째 예외, 개별 교섭하는 이 첫 번째 예외에다가 또 예외를 두는 거다. 일반적 구속력을 통한 근로조건 통일을 또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 구속력의 법리라고 하는 거는 이 노사 간의 집단적 자치의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게 맞다. 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집단적 자치의 공백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자, 소수노조의 개별 교섭 기간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장기화될 수 있고, 소수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규율에 일시적인 공백은 생길 수 있는 거다. 교섭이 장기화되게 되면. 이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교섭이 늘어지면 그 근로조건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교섭이 장기화되면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 그거는 효과적인 교섭 전략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단협에다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소급조항을 삽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거를 일반적 구속력의 법리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건 아마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 법리가 깨질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 사용자가 특정 노조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가지고서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든지, 아니면 단체 교섭을 진행할 때 불합리한 차별을 둔든지, 뭐 A 노조에는 몇 차례 교섭을 하는데 B 노조는 짧게 그냥 한다든지, 시간, 장소, 횟수, 참석 인원, 이런 차별을 둔다든지, 그 다음에 해당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어떤 차별적인 교섭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중립 유지 의무 위반이기도 하고, 부당노동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들을 상대로 해서, 무쟁의, 무분교 등을 조건으로, 일정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복수노조로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쟁의할 거다. 그러니까 다른 노조가 행위를 가져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자기들의 쟁의 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유리한 무쟁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실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용자가 상대방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쟁의행위를 안 한 노조의 조합원들한테는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하고, 쟁의행위를 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이런 행위는 사용자의 중립 유지 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죠. 제 생각엔 무분규 격려금도 문제고요. 성과급을, 이미 지난 성과급을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쪽 노조에만 준 것, 성과급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는 양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해가지고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